만약에 이 사안을 우리나라를 잘 이해하나, 동시에 미국인 혹은 유럽인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궁금했어요. 네, 따루라고 기억나십니까? 핀란드에서 오신 한국말 진짜 잘하는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따루. 따루 씨. 네, 이런 본격적인 하드코어 시사. 시사의 끝에 있거든요, 저희가. 응?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라고 그러는데? 아유, 전혀요. 저는 항상 오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애청자인데 되게 항상 보고 있는데. 아, 이거 보고 있어요? 예, 그럼요. 저번에 또 성남시장님 오셔가지고 뭐 한마디 하고 가셨잖아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훌륭한 처자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어디 나오는지에 따라서 약간 말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제가 볼 때 여기 오면 마음대로 막 하면서 될 것 같은 게요. 그래서 왔죠. 잘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송채경화 기자. 김혜연 보기 싫다. 송채경화 내놔. 송채경화 기자가 출산 휴가 중인데 다음 달에 이제 이달? 아, 이달에 출산 그리고 다음 달에 복귀 가능한 지점. 만약에 따로 씨가 잘하면 김혜원은 쳐내고 송채와 투톱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자, 한 가지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한국어 교훈 자격증이 있어요? 있죠. 네. 1급, 2급, 3급 이렇게 네.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국어를 가르칠 자격증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다 잘 됐다. 이 말을 알아들을까? 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따라서 눈 감고 들어보세요. 자,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네.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두어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거는 국민은 짱이다 이거 아니에요? 국민은 짱이다? 네. 뭐 정치인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들렸죠? 아니요. 원래 취지는 그런 취지였을 거라고 네. 추정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무도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네,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그런 거 있죠? 말 때문에 하는 말. 네. 그런 거 참 많아요, 한국에서. 말 때문에 하는 말. 예. 어우, 예리해. 공중파로 다시 갈 생각 없죠? 못 갈걸요, 이제. 그래서 제가 미리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쭉 얘기한 국회의원들의 대표,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저 사람 잘못하니까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90도로 사죄, 죄송합니다. 본인의 기준으로는 상상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인형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점이 맞습니다. 끝났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적어도 제가 이제 핀란드나 스칸디네비아 그쪽에서 본 적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이, 니네들 마음에 안 드니까 비켜! 그러면 비켜줘야 되는 거? 이거 참 희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핀란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핀란드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때 소련 때문에 되게 애먹었거든요. 소련. 예, 그러니까 원래 핀란드가 1917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독립을 유지를 하다가 2차 대전 때 소련이 핀란드를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겨우 독립은 유지를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너무 이따만한 이웃이 있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핀란드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처럼 굉장히 힘이 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언제 소련 군들이 닥치는지 모르니까 이제 너무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가 우리의 북한 역할을 했군요. 핀란드에서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그때 구소련이죠. 소련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지금 네. 국내에서 시끄럽게 굴면 안 된다. 예,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덕제도 끝났고 2015년이잖아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죠. 특이하다. 예, 좀 이쁘게 얘기하자면. 이쁘게. 핀란드 기준 혹은 뭐 북유럽 혹은 유럽의 기준으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의 관계가 어때요? 거기는 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권력이 나눠져 있어요. 2000년대까지는 핀란드에서 대통령이 대빵이었는데 지금은 그 국회가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또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대통령이 높습니까? 국회가 높습니까? 이게 원래 3급 분립이 돼 있어서 예, 삼급 더 높다고 분립이라고 할 돼 수는 있는데. 없죠. 예. 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대통령은 행정부의 누가 또- 수반이고 네.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긴 하죠. 대통령 그렇죠. 예.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미국하고 음. 비슷한데 이왜 견제와 균형, 네. 체크 앤 밸런스 때문에 그 국회가 견제 역할을 무슨 밸런스? 체크 앤 밸런스 때문에 그 얼마나 견제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주의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 네. 부분에서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저런다는 거는 참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냐 이런 의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궁궐. 예, 그리고 맞아요. 좀 약간 좀 왕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음. 사실 그 전 일이 더 희한했어요. 그 있잖아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너무 여기 한국의 상황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신문을 안 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또 안 돼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를 사실 할 생각도 없지만 할 수도 없어요. 예.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래. 뭐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생각. 근데 뭐 웃긴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지금 뭐 4월부터 해가지고 뭐 그 세월호 1주년 때 뭐 여기 나라 가장 높은 분께서 가버리셔가지고요. 굉장히 조금 좀 황당했던 적도 있었고요. 해외로 간 거. 예.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회, 뭐였죠? 국회 무슨 법이에요? 그 법안을 하려고 했던 거. 국회법 개정안. 예, 그렇죠. 예. 그거 이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잘 합의 못 하잖아요. 이번에 어떻게든 어떻게 합의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핀란드 옛날에는 있었는데, 예, 요즘은 잘 없는데, 그거 관련해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핀란드에서도요, 국회가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단, 어떤 거부권이냐면은요, 니네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국회에다 다시 보내주고, 그래도 국회가, 아니다. 우리는 이걸로 그냥 나가야겠다. 이래가 하면, 그러면 대통령은 뭐라고 못해요. 이제 그게 돼요. 한국도 이런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이거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아예 무상돼. 원래는 다시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제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예. 한번 논의를 하라고 네네네네.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해서 통과시켜서 다시 청와대로 정부한테 보내면 정부는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어요. 한 번밖에 행사할 수가 없는데 그래 그런데 하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근데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 왜 대통령이 그렇게 안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했으니까 안 되나 보다. 그게 차이군요. 네, 그게 차이인 그럼 거죠. 지금 그냥 뭐 밀고 뭐 나가면 될 텐데. 그쵸. 그렇지 하고 네. 않고 그냥 이거랑 관련해서 생각나는 거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한국 정치를 보면서 정말 한국적인 특징, 한국적인 문화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요. 한국 정치의 특징.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강한 리더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정당도 있잖아요. 그 정당 대표가 바뀌면 정당 이름도 바꿔버리고. 예. 그리고 항상 이제 무슨 친러, 친박, 비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달라요. 예.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보다는 좀 굉장히 다르다. 제가 본 적 핀란드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더 정당도 참 없잖아요. 좀 다양하지가 못하고 핀란드는 좀 다양하고 물론 인기 있는 리더들이 나오고 지지도 받고 그렇지만
뭐 그 한 리더 때문에 뭐 당이 죽고 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핀란드에는 정당이 몇 개나 있어요? 그 정당 그런 그 레지스트 같은 거에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국회에 들어있는 거는 잠깐만요. 보수 versoman keskustakon당 한 8개에서 내지 10개 정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여덟 개, 있습니다.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렇게? 네. 8개. 새누리당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거든 요 그러면 이제 연정을 하는구나, 말하자면. 네, 그죠? 네, 맞아요. 연립해가지고. 예, 연립해가지고요. 음. 네, 네, 네. 그러면 핀란드에서 지금 새정치연합, 과거 민주당이라고 불렀죠? 네. 본인도 계속 입에 붙어서 민주당이라고 그러고. 아, 맞아요. 아, 죄송해요. 예, 그거 너무 죄송할 것 길어요. 같고 그 다른 세라는. 사람도 다 민주당이라 불러요. 네, 네. 근데 응. 민주당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종북 좌파거든요. 빨갱이 정당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거기서는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중간, 왼쪽, 오른쪽. 제가 볼 때 정수님께서 핀란드 가셔서 정당 활동을 하시면 우리 약간 보수 쪽에 있는 중간당 정도 네, 입당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핀란드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당 그 정도예요. 예, 중간에서 오른쪽 약간. 예, 약간 오른쪽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너무 모르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한 밤샐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한국 당들을 보면 아예 그런 진보당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한국 사람들도 핀란드 당들을 볼 때 아마 핀란드의 보수당도 왜 저 빨갱들이 뭐 지금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핀란드의 정치 문화하고 역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핀란드의 보수정당이 우리나라의 가장 진보적인 정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그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 한국의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까지는 모르는데 최소한 뭐 그럼 좋아요. 그럼 끝에 네. 우리나라에서 보수정당의 대표라고는 그 새누리당과 비슷한 당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이런 거 정치 문화의 차이에서 온 것 같아요. 한국은 항상 미국을 따라했고 그래서 시스템도 이렇게 막 돼 있고 근데 유럽은 더 다르거든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의 정치적 이해도 많은 것 같으니까 새누리 정도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상급식은 안 된다. 응? 애들 밥 주는 거 안 된다 말이지 이런 거. 그런 정도의 주장을 하는 정당이 핀란드에서는 유럽의 기준에서는 가운데 오른쪽 왼쪽 중에 물론 오른쪽에 있겠죠. 오른쪽 어느 정도에 있냐는 거지. 아주 여기가 왼쪽에 여기가 오른쪽이면 아마 여기까지. 얘기가 끝나기도 전부터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 왜냐면 그것도 조금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핀란드는 이렇다 저렇다만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야 되는데 게 뭐냐면 그 사실 이데올로기의 차이예요.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거든요.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뭐 어디로 갈 운영하고 것인가. 싶은지 그런 거 차이가 있는데 핀란드는 그때 2차 대전 끝나고요. 그때 우리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덴마크 그쪽 옆 나라들 흉내를 많이 냈어요. 많이 낸 게 뭐냐면 그때 그런 노르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요.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스타일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그런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합의를 그러니까 이뤘던 건데요. 예, 그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경제 성장이랑 평등이랑 그리고 세 번째 거 뭐였지? 까먹었다. 자, 막 이걸 가지고 시험 쳤거든요. 제가 요즘 그 핀란드에서 교육학을 공부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더 많이 사니까 이제 그렇죠. 경제 성장이랑 평등이랑 민주주의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선순환이 된대요. 선순환이 그러니까 된다. 이거 이제 그런 이념적인 배경에 있는 그런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평등 글쎄요. 말은 하는데 그리고 물론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도 그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극우 정당은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유태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뭐 이런 외국인 다 물러가라고 하고 막 프랑스 치면 유명한 르펜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런 정당 레벨에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쵸 뭐 근데 그 학사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주장하는 아시겠지만 이념이라고 치면, 예. 그 핀란드뿐만 아니라 사실 덴마크도 그렇고 핀란드도 얼마 전에 지금 4월달에 정선을 했거든요. 핀란드에도 그런 보수당이 좀 그러니까 이민자를 싫어하고 그렇죠. 이런 보수당이 굉장히 지금 힘을 꽉 잡고 얻고 있어요. 있죠. 예전부터. 네네네. 그래서 네. 핀란드도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그런 당도 그 핀란드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이런 그런 복지 모델을 버리기는 싫은 거고요. 그래서 그건 계속 유지를 하되 조금 다른 면에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쭉 보면서 답답했던 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했던 거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봐요. 본인 워딩으로는 짜증났던 거. 저는 그거 참 희한한 현상인데 여기 항상 총선 결과를 보면은요. 총선. 예, 총선. 예. 아니면 뭐 어떤 선거를 보더라도요. 그 지역주 있잖아요. 예. 그거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정말 진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경상도는 새누리, 뭐 전라도는 새 정치. 예. 너무 이제 노력했습니다. 예. 그런 거 참 제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자세고요. 자, 또 지역주의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봐요. 한 가지만 더요. 예. 그런 거에서 여기서 국회나 뭐 가끔 시의회도 보면은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 말아치기를 더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날치기. 네. 아, 대화하지 않고 혼자 막 날치기. 예,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런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너 아니면 나, 이거 아니면 나, 그러니까 중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일단은 멱살부터 잡아가지고 야, 얘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이렇게 그냥 나오러 간 거예요. 본인도 무슨 얘기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건데 이 정도면 대단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박수 부탁드리고요.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브리핑을 같이 해주세요. 예. 같이 해주시는데 알겠습니다. 이걸 해주세요. 이번 한 주 한국 정치에서 가장 이상했던 점. 하나만 골라야 됩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어렵겠지만 하나만 골라주세요. 예. 오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